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우영파고도 소중한 네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제 그 계절의 여왕 5월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5월은 네 분에게 어떤 달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박규희 씨 어떠셨어요? 5월 한 달. 가정이 달이기도 해서 좀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도 했지만 또 제주도 사회복지계에 정말 존경받으시는 원로분이 또 세상을 떠나시고 또 최근에 또 고 허창옥 부의장님도 떠나셔가지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가슴 아프고 조금 슬픈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또 네.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5월이라고 해서 화창한 날씨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사실 미세먼지와 함께한 5월이기도 했어요. 네, 계속해서 좀 날씨도 사람들에게 끼치는 어떤 건강적인 영향 이런 것도 좀 크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건강 관리를 할 때가 됐다. 내가 든든해야 제주도 튼튼하고 네, 주변 사람들도 함께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제 좀 진짜 건강을 생각하는 5월을 좀 맞았습니다. 5월은 좀 무거운 주제들도 많아요. 보면 정치권에서 그렇고 또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올해의 5월은 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5월이기도 해서 아무튼 그 부분 열심히 쫓아다니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바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멋진 6월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영파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을 줄여보젠 작년 9월부터 시행한 렌트카 총량제. 언제까지일지 모르쿠다마는 요지금 대기업들이 소송을 걸멍 중단됐수다. 기업의 이익도 중허주마는 공공의 편의를 생각하민 헛설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하지 않을까마시. 제로페이렌 헛말 들어봤수강.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우다. 아맹 뜻이 좋아도 쓰지 않으민 시나마나 허겠지양. 소비자나 장사하는 사람들 모은 푼드랑하게 제주도가 허염직하게 소도를 해줘서 허구다. 제주의 오랜 골칫거리, 하수형 쓰레기, 교통체증강 주차난, 요영한 걸 홈치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맹그라질 거란 햄수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크게 바꿔질 거 닮은디 와리지 마랑 초분하게 검토하고 초력할 필요가 이신 거 담수다. 자, 렌터카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9일부터는 자율감차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까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한 대형업체들의 소송으로 이 총량제가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은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주가 돈벌이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런 대기업 자본들이 참 많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한 어떤 계기였는데요. 많은 도민들의 사실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절차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은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도지사가 이제 권한을 이양받아서 렌트카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렌트카 총량제라고 알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 조절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고 지금의 렌트카의 어떤 그런 영업 현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12단계로 감축의 어떤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을 나눠서 이제 제도를 좀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진부터 시작해서 롯데, SK, AJ, 뭐 해피렌터카 이런 5개의 대기업들과 또 도내에 있는 도내에 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좀 규모가 큰 이런 기업들이 좀 9개 기업이 여기에 좀 반발을 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명을 좀 거론했던 5개 업체는 실제 지금 운행 제한에 대한 고시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좀 걸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주지법에서 인용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 고시 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위법하다라는 행정소송으로 또 간 상황이에요. 지금 도민들은 사실
차고지 증명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제주의 교통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좀 책임을 같이 지금 분산해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렌트카 총량제 도민 합의, 도민 공감대도 무척 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한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대기업들이 제주에서 그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이 분명히 있고 어떤 그 제주가 나가야 할 어떤 사회적인 공공선을 함께 추구해야 할 주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협상 테이블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면서 가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하게 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만 잠깐 더 예. 좀 추가하자면 집행정지 신청은 그야말로 본안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해서 어떤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돼서 그거를 이제 운행 제한이 잘못됐다 이런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본안에서 일단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용 결정 이유를 보니까 뭐 사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네.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의 교통체증의 문제, 네, 이것을 위해서 제주도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대중교통도 30년 만에 개편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7월부터는 읍면지역 포함한 전 지역에 차고지 증명제가 시작이 되고 연장선상에서 이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이 되는 건데 2013년도 말에 제주도의 렌터카 대수가요 16,000대였는데 예. 4년이 지난 2017년도에 무려 2배나 늘어난 32,000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저는 조금 지금의 상황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119개 업체가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동의하지 않는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운행 제한 조치를 어찌 보면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저는 이 강경책을 쓰기 전에 좀 더 그분들과 함께 제주도의 어떤 지속 가능한 관광, 제주도의 환경 보전 그리고 또 뭐 교통 체증의 해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됐다. 그리고 법적인 판단도 조금 더 깊이 했었더라고 하면 지금의 갈등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제주도의 행정의 노력이 지난 8개월 동안 그냥 자율적인 감차만을 이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점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감차한다고 해서 그걸 뭐 폐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으로 좀 뭐 100대면 100대 넘겼다가 그렇죠. 네. 나중에 다시 좀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하면은 또 몇십 대 들여와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그리고 해요. 당초에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12등급으로 그 조정을 했을 차등 적용을 했을 때 대형 업체는 감차 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서 다시 재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조정위원회를 두고 네. 5번이 넘게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따르지 않은 거는 이거는 정말 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5차 회의를 거쳐서 5차 회의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정했던 600대가 한 140대 정도는 감찰 안 해도 되는 것으로까지 이제 5차 회의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수급 조절상으로 이제 총량을 이제 그 규제하는 거하고 최근에 이제 운행 제한하고는 조금 달리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운행 제한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관리법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서 과연 이 렌터카 이 부분의 운행을 제한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그런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가 이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권은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도 최소 침해를 해야 되고 또 침해에 대해서는 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법체계인데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인가 운행 제한을 하는 것이 그게 또 두 번째 쟁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보상 없이 그냥 운행 제한을 해버리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도대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이 효력 정지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판단에 대해서 제가 법알못이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뭐 차고지 증명제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하고 주차장 그 유료화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이제 그 대중교통의 어떤 그 흐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특정 세력을 위한 어떤 사익 침해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아까 12등급으로 나눠서 사실상 지금의 소송을 걸고 있는 이 업체들이 감축량이 좀 많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다른 소규모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렌터카 업체들도 충분히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이 소송건에 대해서 반대 기자회견이 좀 열렸는데 자동차 대여 사업 조합 아까 전에 이제 동의서를 제출했던 119개 렌터카 업체, 버스 운송 사업조합, 택시 운송 사업조합,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 전세버스 운송 사업조합, 제주 시민단체 연대회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각 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토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단체만 쏙 빠져 있는 책임의 영역에서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민분들이 도끼눈을 뜨고 한번 같이 지켜봤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어쨌든 지금 아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본안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패소를 해도 저는 이거 위헌 소송까지 갈 거라고 봐요. 이거는 분명히 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길게 갈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튼 뭐 제주도가 그 관련해서 좀 법리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걱정되는 게 이미 감찰을 한 소규모 업체들 문제 아닐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네요. 어쨌든 손해를 무릅쓰고 알아서 감찰을 미리 해주신 분들 정말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제로페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결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좀 미온적이라서 제주도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예. 제로페이 솔직히 저도 들어보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조금 살펴봤어요. 뭐 한마디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물건을 사면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제 계좌에서 바로 그 업체의 계좌로 송금이 되는 원리만 거예요. 보면 전혀 어렵지 네. 뭐 어렵지도 않고 뭐 간단한 겁니다. 뭐 신용카드 내서 결제하듯이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카드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고 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가 40%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 연매출 6억 원 정도 되는 그 제빵 프랜차이즈하고 이 제로페이 가맹점인 편의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제빵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전체 영업이익의 52%가 카드 수수료로 나가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일단은 성과는 분명 있어 보이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패널분들 뭐 물건 사거나 결제할 때 보통 어떻게 결제를 하세요? 신용카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 수단이 대한민국이요. 50%나 이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제가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좀 살펴봤더니 호주나 미국은 20%대고요. 그리고 스웨덴은 15%, 심지어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다 뭐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소상공인들만이라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제로페이를 확산시키는 건데 올해 제주의 경우에는요 2월에 중앙로 상가하고 지하 상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도내에 가맹되어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될까 했는데 1,500곳이나 이미 등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쓰여지고 있어서 자영업
그 비율이 제주도가 전국에 2위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제주 경제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요. 저도 소득공제하고 또 소상공인 뭐 이런 경제도 살릴 차원에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정화 대책에 조금 앞장섰으면 좋겠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와 정말 그렇게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나가라는 사실을 다시 접하면서 저부터 정말 제로페이 쓰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말만 들으면 점주분들께서도 당장 홍보하고 쓰세요 할 텐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올 때 저희 당사 앞에 보면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로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로페이 QR코드 찍으면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는 해놨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거 가맹을 어떤 해놓고도 거기서 운영 자체에 문제가 아직 있다라는 없는 것 거죠.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사용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0건 이러더라고요. 물론 설치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모르는 한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득이 뭘까? 제로페이를 쓰면 소득 공제율이 이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30%를 해주고 신용카드가 15%인데 제로페이의 경우에 40%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매력적일 수는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확장이 되면 장점이 발휘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굉장히 취지도 좋고 좋은 정책인데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제가. 지금 우리가 다 여기도 카드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용자들이 그 매장에 가서 실제 이 페이를 이용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서울시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5만 개 가맹점에서 2억 이하의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네. 정말 의미하는 수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로페이를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주도를 했죠. 네, 가맹점을 계속 넓히고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또 홍보를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건데, 저는 그래서 좀 과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들도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이용자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옛날에 여러분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돈 주고 도토리 사신 적이 있죠? 많이 샀어요. 돈 주고 사이버 머니도 사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를 소비를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이 생태계에 많은 충분한 이용자와 다수의 공감이 있으면은 이거는 강권하지 않아도 강제로 억지로 권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은 확산되게 되어 있다. 다만 제로페이가 지금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도 확산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어떤 그 공감, 내가 이걸 꼭 써야겠다는 그런 게 없지 않은가. 예, 좀 이걸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 비용이 상반기에 배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다른 지역에 비해 홍보도 안 된 거고 설명회도 안 열려서 그랬는데 이게 하반기부터는 이제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아마 도 전역에 홍보도 되고 좀 많이 좀 사용이 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동안 또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게 과연 진척이 될 것인가 싶었는데 바로 시설관리공단 얘기입니다. 도가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버스, 주차, 환경, 하수인가요? 4개 분야를 맡게 된다고 하는데, 자, 고지일 씨, 공단 설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4개 분야 말씀하셨죠. 이제 네. 버스, 주차, 환경, 하수. 원래는 장묘, 우리 양지공원 같은 장묘하고 또 그리고 항만 시설까지 원래 이제 그 공단에 함께 고려가 됐었는데 거기는 조금 다른 4개에 비해서는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아웃시켰는데 아마 좀 생소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최근에야 이렇게 좀 논의가 되고 나오고 하니까 좀 찾아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렇다고만요. 이게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보니까 이제 그 지하철역에 있는 그 상가, 네. 뭐 보도 관리, 체육관. 예, 뭐 저 어린이 대공원, 월드컵 경기장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업무가 고도화되고 이게 많아지면서 기존의 이제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뭔가 좀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정의 그런 비효율성을 어떤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가서 조금이라도 좀 비용이라도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조직 규모가 커요 이게. 예, 이게 그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그 최근 이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개 본부인데 이제 조직 규모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제일다. 예.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뭐 유료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많아요. 서울같이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하수, 환경, 주차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예. 그러면 또 나중에는 또 언젠가는 또 요금 인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 나올 건데, 요금 인상을 될 것이며 이러면 도민들에게 또 피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원이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으면은 공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적자냐 흑자냐 이걸 떠나가지고 다른 문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규모가 엄청나긴 한 것 같아요. 그 제주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800 몇 명으로 알겠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좀 규모가 큰데, 이런 우리 좀 문제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하수 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가 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그 경영의 한계가 다랬다고 하는 거고, 또 시설공단이라는 데를 이제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이제 영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설공단 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특히 공공의 영역들이 지금 많이 좀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 좀 이런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노동자의 입장을 딱 이야기를 이 부분만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도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쓰레기 그 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뭐 버스 노동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의 실제 인사 이동이 지금 필요한 상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우려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 슬러지 처리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공단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노동권이 좀 하락하게 되는, 직접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공단에서의 근로 형태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노동자들의 어떤 100%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장을 하는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소통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듣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을 보장하는 것이 곧 수익성이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시설을,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행정의 효율은 어떤 전문성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아도 좋다. 제대로 운영하고 거기에 그 100%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좀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당장 이게 내년부터 운영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성급하다. 지금 저희 패널들도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을 정도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지금 4월에 중간 그 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지난 5월 23일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바로 뒷날 검토 심의 완벽했는지 바로 뒷날 주민공청회가 이미
치러졌어요.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6월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뭐 시설 설립위원회를 만들어서 7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11월에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예. 이렇게만 하면은 네. 뭐 그런 게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자치단체에게 우산이 몰두가 그러니까 누가 뒤쫓아오는지 진짜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격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급할수록 좀 돌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예. 용역은 용역이고 또 그 도 내부의 네. 어떤 공감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상정 보류되면서 후폭풍이 아주 거세진 모습입니다. 이게 이공항과 연계가 되면서 찬반 갈등이 더 커진 그런 형국인데요. 일단 우영밭 박사 고재일 씨께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과 취지의 개정안인지 친절한 안내부터 받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담스럽네요. 네. 친절하다고만 했을 뿐이에요. 네, 친절한.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이 제주에 대해서 어떤 환경 보전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라라고 해서 아마 이제 2009년 5월 이제 제정된 게 이제 바로 이제 보전 관리 지역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흔히 우리 그냥 뭐 보전 관리 조례 하면 이게 규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제 보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우리 도민들끼리 사실 룰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룰을 당신들끼리 룰을 만들라는 건데 저 보전 지역 관리 조례가 이제 이미 그 제주도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제정된 조례인 만큼 그 특별법 설명을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358조는 보면은 관리 보전 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적용 예외 사항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공공시설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조례로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공항과 항만이 그거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홍명왕 의원이 공공시설 설치 행위 역시 이제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환경 훼손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그거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한번 상정을 추진했었는데 논란이 일어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재요구하겠다. 뭐 상위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도지사 권한 침해한다 해가지고 한번 유보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상정을 했고 상임위를 겨우 통과했지만 이제부터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등위에서 상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길었습니다. 네. 자, 박주희 씨. 일단 그 조례 개정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님의 취지는요, 공공시설물은 무조건 설치를 불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굵직한 사안들에 있어서 도민들과 동의를 얻어서 그 견제하는 절차를 조금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칫 이렇게 또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절대 뭐 공항이나 뭐 항만 시설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 개정안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그 해제가 될 수도 있고 등급 조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 설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항만과 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자원 씨는 어떻게 좀? 예, 저는 조금 이제 이 제주 특별법이 그 절대 보전지구하고 그 상대 보전지구하고 이제 관리 보전지구로 나눌 때 절대 보전지구는 누가 봐도 절대로 보전해야 돼요. 한라산도 있고요, 연안 해안이 있고 폭포 이런 거 있거든요. 보전 안 하는 수가 없어. 당연히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고 상대 보전 지역은 일부 부분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보전의 가치가 절대 보전 지역보다 떨어지면 보전해야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보전 지역 같은 경우에 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그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설, 우리 삶을 좀 개선시키는 시설들은 할 수도 있는 시설 지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고요. 이 조례에서 지하수 보전의 정도에 국한한 그 정도의 시설, 그걸로 심하게 해치는 시설은 못하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항만과 공항을 탁 집어가지고 이 시설은 못해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리면 이제 조례가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특별법에 좀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본 이유가 그 부분은 이제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느 게 더 이익으로 더 돌아올 거냐를 형량하고 그렇게 해서 할 여지를 줘야 되는데 조례가 공항을 아예 못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자, 시각차가 명확히 갈린 네.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상임위인 환도위 내부에서도 경론 끝에 4대3으로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문제는 그 후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된 게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말이죠. 자, 박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사태. 일단 상임위에서 표결 과정이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매우 드문 경우고요. 그렇죠. 보통 안건이 상정이 되면 집행부를 상대로 이제 질의 과정에서 또 어떤 의원들은 굉장히 중대한 심각성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 대부분 동의를 해서 잠시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거나 뭐 그런 의견이 없을 때는 거의 모두가 의견을 모아서 통과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당론도 없는 상황에서 이례적이에요. 네, 4대3의 첨예하게 아주 이런 극한 대치 상황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장으로서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겠다.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사안은 홍명한 의원께서 발의에 대한 보류를 한 번 했고 도정 질문에서 설전이 있었고 네. 굉장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제주도 의회가 지금 이제 와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니까 상정 보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뭐 동의 절차라든가 어떤 의견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고 깊이 있는 토론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의한 의원도 홍명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시고요. 지금 의장께서도 의장이시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 민주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어떤 그 지금 제2공항이 이렇게 제주에서 뜨거운 관심사고 이 조례 자체에서도 도민들의 관심사가 컸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들이 있었는데 당론이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한 뜻으로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신 거라면 전 이건 당연히 상정이 됐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됐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나 미흡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좀 어떻게 지셔야 될지 지금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도민들을 위한 도의회, 도민들을 대변하는 도의회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 분명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죠. 3분의 2면 당론만 정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당론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저는 당론이라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수당의 횡포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전정때처럼. 네네 지금 상황 왜냐하면 그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보전 지역 해제돼 버리고 날치기 통과되고 그랬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수당 횡포라고 지적이 있었고 그 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당이 이제 뭐 보수 지정이 가졌을 때는 또 그렇게 또 개발에 또 초점이 맞춰졌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3분의 2나 많은 의석수를 가졌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다. 다만 당론을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좀 투명하게 도민사회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무엇에 대한 입장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반대. 그래도 좀 있어야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제2공항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갈등이 심하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제2공항 추진 자체에 대해서 지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그런 상황에서 당론이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모르는 이런 상황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이해관계가 좀 많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론으로 모아지긴 좀 분명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당론이라든가 도민사회 갈등 분열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토의를 했는지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의원 개인의 의사 판단에 모든 걸 맡겨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그냥 흘러가 버린다. 이거는 공당으로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직권을 상정할 권한도 법에는 있어요. 그렇죠? 이 표현이 직권 상정은 아니지만, 근데 상정을 보류할 권한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류할 권한이 의장에게 주어지면 안 되죠. 이 발의해가지고 상임위가 통과됐는데 의장이 보류를 해? 이건 원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보류시킨 것인데 근데 그러려면 그만 공감대나 그런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번 건은 본회의가 상정이 됐을 때 그게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을 걸 예상해서 그래서 그냥 밀어놓는 그런 형식이라 이거는 약간은 꼼수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상정을 보류하는 건 차라리 상정을 해서 그 본회의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는 정치적 이해 득실에 의한 상정 보류. 그렇다면 그거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확실히 예전 지역수 때와는 전혀 다른 보류다. 남용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도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거셉니다. 뭐 원지사 지난달 도정 질문 답변에서 그랬잖아요. 이 공항을 원천적으로 개발 못하게 하는 거라면 위헌이고 재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실제로 위법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굳이 이게 위법하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조심스럽게 위법하다라고 보긴 봐요. 이 조례가 원천적으로 시설을 못하게 하는 조례는 그 특별법상의 공공시설과 보전지구 간의 균형을 아예 한쪽으로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일단 저는 조심스럽게 위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이번 그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4월에 이제 도정 질문을 할 때 이 대법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위임입법 뭐 금지도 넘어섰고 이제 그 뭐 어떤 재량을 남용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패소가 될 것이다 제2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홍명환 의원께서 그러면 그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데 이거 한번 줘봐라 해가지고 근데 이걸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권 해석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유권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아니면 법의 어느 경계에 있는지는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결정이 될 사안이지 이게 그 지사께서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거 어차피 상정하고 통과시켜봤자 이게 위법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멘트를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사의 이런 말 한마디에 어떤 도민의 그 대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추동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예. 강한 시위하는 거죠. 예. 굉장히 정치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네. 이거는 지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부분들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그 이후에 판단할 몫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진행을 해가면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위헌 위법이 아니라 정말 제주도 환경 보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초점이 좀 맞춰졌을 때는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도적으로는 사실상 아까 뭐 시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싸우자라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간명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각을 이렇게 좀 세웠다. 그 방향 자체가 제주의 청정 제주를 좀 지키기 위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향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됐다. 이렇게 의회를 상대로 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기구잖아요. 의회를 상대로 싸우자라고 선전포고를 하시고 그 계속해서 좀 사실 거짓말도 하신 거죠.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 도지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매우 지금 위험한 어떤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보여.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그 제작진이 도의원분들에게 의견을 좀 이 관련해서 여쭤봤거든요. 요즘 저희 만나기가 그렇게 뭐 달갑진 않으셨을 테지만 그래서 그런지 응답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 전체 의원 42분 중에 22명이 응답을 했으니까 뭐 한 반 조금 넘는 그런 응답률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건 일단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 건들 수가 없다. 이거는. 예. 어쨌든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본회의에 상정 보류된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명단 공개에 대한 찬성 표결을 던졌다, 반대 표결을 던졌다는 거에 대한 어떤 명단 공개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명단 공개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가장 가까운 심판이 내년 총선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담이 아니었을까요? 그 42명 중에 이제 20명의 의원은 이제 응답을 안 했는데 답변 유보라고 하기에도 이제 아예 관심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답변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 조심스러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찬성이 11명인데 반대가 6? 예, 입장 불가가 5이에요. 11대 11인가요? 맞죠? 그렇게 따지면 11대 11이죠. 그러니까 아주 팽팽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아까 뭐 우리 당론 얘기했죠. 과연 당론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뭐 무기명 투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러한 방법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그 앞서도 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엇갈리는 것은 시기란 말이에요. 일단 이 안을 발의한 홍명한 의원은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론 기본계획 용역 후, 즉 2공항 고시 후에 상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점 차이가 별것 아닐 것 같기도 느껴지지만 이 조례안과 2공항이 연계되는 걸로 봐야 하는지가 어떤 시점을 말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실은 홍명환 도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 이게 제2공항과 연계한 조례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으셨죠. 부정하지 않으셨죠. 사실 여기에 굳이 이 논란이 되는 조례를 만든 것 취지를 뭐 가만히 이제 살펴보건대 미뤄 짐작해 보건대 그러니까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너무 이제 그 도민 공론화와 숙이 없는 이제 어떤 속도전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고 싶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찬반 표결은 이제 나중의 일이고 어쨌든 이게 그 취지의 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 계획이 나오기 전인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바로 이걸 상정해가지고 표결을 붙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6월 19일에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될 그 결과가 이제 그때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지난 공개 토론회, 1차 공개 토론회 때 국토부 관계자가 토론회에서 공식 석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이행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시민이 했습니다. 공식 그 발언 기회를 얻어서 거기에 국토부가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국토부 앞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런 방식의 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지금 사실 더 큰 논의를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도 조례지만 이 다음에 도의회가 뭐 공론화 조사 혹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를 고민을 해야지 시기를 지금 짚어보는 논의는 너무나 한정적이고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그 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미뤄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는 이유가 기본 계획을 이제 고시하면 그때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해도 이미 효력을 발휘한 기본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공항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공항 지금 고시된 계획 아래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의심받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아까 공항과 항만만 도로 시설에서 탁 떼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만 딱 떼내서 하는 부분은 의심을 살만하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한다는 거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조례 안에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비추어 봤을 때 제2공항과 좀 연결을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국책사업의 경우 특히나 항만과 공항의 경우는 예전의 제주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많은 도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조금 개발을 조금 멈췄으면 좋겠다. 지금 정돈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이거든요. 이 취지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취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뭐 통과가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난하게 시행이 됐다고 하면 제2공항과 관련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밟는 과정에서 도민들께 여쭤보고 도의회의 동의 과정 쉬울까요?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간다고 하면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저는 제2공항과 더더군다나 연관 짓지 말고 이걸 좀 따로 빼놔서 제주도의 먼 미래와 직결된 사안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정부터 겁낼 필요 없다. 네, 그럼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네. 자, 지금 말씀 나눴는데 앞으로도요. 지금 지켜보니까 상당한 진통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네. 자, 네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핫. 이제 고 허창옥 부의장님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인연도 없고 그분을 뭐 그렇게 취재를 해본 적도 없지만 그분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분은 자신이 누구를 대표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 그 대정읍 지역민들과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투신을 했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어떤 뭐 정치적인 결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도의원들이 조례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가? 43분 도의원들께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기를 건의드립니다.